안녕하세요. 미래인재경찰학원 형사법 신광은입니다. 오늘은 2026년 시험 대비 우리 형사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25년 8월 30일에 있었던 25년 2차 시험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은 난이도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어요. 제가 중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냥 정말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올해 1차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올해 1차 시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올해 1차 시험하고 비슷하거나 1차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쉽다. 중하라고 했지만 뭐 아주 쉬운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려웠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특히 타학원에 있는 학생들, 타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형사법 어려웠습니다. 점수 별로 높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우리 학원 학생들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미래인재 학생들한테만 쉬웠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 이유는 이번에 좀 사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사례형 문제가 나와서 개수형 문제도 늘어났겠지만 이건 원래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 중요한 게 이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례 문제는 여러분 사례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현실에 있는 사례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례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례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걸 사례로 만드니까 오히려 더 쉬워져요. 왜냐면 내가 어려운 이론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쉽게 풀어주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말로 해주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영어를 외워버린 사람은 한국말로 풀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영어 단어를 외워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다른 학원에서 그냥 외워라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은 사례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이론을 정확하게 알았던 친구들은 사례 문제가 사례를 읽으면서 그 판례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쉬웠다 어려웠다의 지금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우리 미래인재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쉬웠다. 고득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2개월 받고도 지금 형사법 90점 받은 친구도 있던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쉬웠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다시 전해 듣는 얘기로는 다른 학원은 안 그래요 교수님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공부하냐 무턱대고 외우냐 말도 안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무슨 말 나오면 무조건 된다고 그래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게 왜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제대로만 했다면 이건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번에 또 이론 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가 좀 늘어나고 원래 이론 문제를 하면 이론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풀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또 단순 암기로 공부했던 타고난 학생들이 또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난이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설 중에 약간 지엽적인 학설도 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적 책임론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사례형으로 나왔던 CCTV 증거능력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어려운 이론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A를 알면 A-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A를 전혀 모르면 A를 그냥 외워버린 사람은 A-와 A를 구별을 못해요. 근데 A를 정확하게 알면 A-가 생각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본 사람만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제가 형법 공부하면 재밌죠?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교수님 재밌어요. 정말 교수님 덕분에 재밌게 공부해 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그냥 외우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형법이 재밌어. 그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공부 방법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난이도 문제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 방향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사례형 문제가 이번에만 이렇게 나오고 말까요?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가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해 경간부 시험 사례 문제 순경 시험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경간부 시험 사례 문제는 순경 시험보다 난이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나마 순경 시험이니까 사례형 개수도 줄였고 난이도도 별로 안 높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올해 사례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례는 순경이라서 조금 그걸 감안했을 뿐이지 경찰청의 큰 흐름은 이제는 사례 문제 같은 걸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게 큰 흐름이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례 문제를 잘 풀려면 그냥 단순하게 야, 뭐 용어가 중에 무슨 조우하여 나오면은 그거는 뭐 적법이야, 위법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거는 위법인지, 왜 적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시면 사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사례 문제 쉬워요,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례 문제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이론 공부한 거 가지고 똑같이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사례 문제를 푸는 연습하는 것도 있는데 그 스킬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남녀 통합 채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게 중요하죠. 남녀 통합 채용이 시행이 돼버리면 지금 보통 여자들은 210점에서 220점, 남자들은 180에서 190점, 뭐 요 정도에서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남녀 통합으로 바뀌었는데 이 남녀 통합으로 되면 컷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컷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 남자들하고 같이 보니까 한 중간쯤에서 컷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보통 한 200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점 정도 맞으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 것이냐. 자, 지금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남경은 대충 공부해서 7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 왜냐하면 70점 맞고 필합하고 체력으로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남경이 굳이 80점, 90점 맞을 필요 없어. 굳이 뭐하러 그렇게 공부해? 그냥 70점으로 대충 해. 그럼 대충 공부해도 되니까 그냥 70점 맞아. 요렇게 많이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통하지 않겠죠. 왜냐면 70점 맞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남경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경하고 똑같이 경경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경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까 200점 정도면요. 평균 80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사법 80점, 그 다음에 경찰학 80점, 헌법 40점이에요. 이게 무리한 점수인가요? 더군다나 평균 점수가 아니라 합격자들의 점수예요. 합격자들의 점수. 합격자들의 점수를 80점을 한다는 걸 가지고 뭐 순경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순경 시험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뭐 공무원, 공인중개사 시험도 아닌데 적어도 80점을 맞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남경들 80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충분히 가능하냐? 경찰청도 왜 이런 걸 했을까요? 만약에 여경을 많이 뽑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남경들 중에서도 8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8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사람을 만들어도 남경들도 많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녀 총합 채용되면 컷이 그래도 80점은 된다.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부 어떻게 될지 답은 정확히 나오죠? 정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외우면 된다. 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알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출문제 무조건 돌려. 그럼 70점은 나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학원에서는 남녀통합 채용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학원이 잘못되니까. 근데 그거는 경찰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 경찰을 생각한다면 지금 남녀통합 채용이 실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와서 반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남학생들도 내년에 합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남학생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남학생들을 어차피 경찰청이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데 그걸 반대한다고 시행을 안 하겠어요? 어차피 시행할 제도라면 지금 있는 남학생들을 합격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학원이 지금 있는 남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죠. 저희들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분한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남학생들 9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80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9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공부 방법만 바꾸세요. 그냥 전에 적당히 모르고 외웠다. 그게 아니라 알고 외우자.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그 확실하게 알면 응용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학습 방향이 되면 내년 남녀태용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80점은 다 넘기기 때문에 80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될 수 있다. 그러면 컷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컷은 합격자들을 골라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하면 합격자가 의미가 없죠. 그래도 합격자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는 건데 근데 적어도 노력만 한다면 근데 그게 무리한 노력이 아니다. 저랑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컷인 80점이 아니라 90점 이상 맞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공부 방법을 모르고 그냥 외운다. 이걸 강조하는 학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 시험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르고 그냥 할까요? 알고 외운다 할까? 맞을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당연히 맞는 답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당장 몸이 편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편할 뿐이죠. 양이 엄청 늘어납니다. 왜? 다 외워야 되니까. 공부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정말 해도 성적 안 나옵니다. 다 헷갈립니다. 알고 외운다. 머리가 좀 귀찮습니다.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양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암기하는 학원에서 오히려 양을 우리 미래인재가 양을 늘린다고 얘기하지만 미래인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할 거 별거 없어. 왜? 이것만 알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이 엄청 줄어듭니다. 성적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는 알고 외운다로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학습 방향도 알고 외운다로 가야 된다. 이것만 좀 명심해 주시고 그러시면 80점이 아니라 9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학습 방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렸죠. 자, 통합 채용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기본기 완성이 필요하다.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본기를 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쌓아가는 공부. 큰 줄기를 가지고 그 줄기에서 가지를 치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하셔야 이 핵심만 알면 나머지들을 저절로 알게 되는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양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공부가 쉬워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쉬운 공부와 편한 공부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공부를 자꾸 쉬운 공부라고 착각하시는데 편한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참 공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외우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많은 걸 그냥 외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모르고 외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충 눈으로 찍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도 그 친구가 맞는 점수가 80점, 90점이 의미가 없어요. 왜? 찍었거든요. 그럼 다행히 운이 좋아서 찍었겠죠. 만약에 잘못 찍었으면 점수가 몇 점 나올까요? 60점. 잘 찍어서 80점. 이게 과연 그 실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하려면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교회 가서 기도를 10시간 하고 공부 2시간 하고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어려운 공부하는 겁니다. 쉬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쉬운 공부라는 것은 공부할 내용이 막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하나만 알면 저절로 문제가 풀려. 안 헷갈려. 이게 쉬운 공부예요. 이게 양을 훨씬 줄여준 거니까 이런 거는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알고 공부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게 탄탄해지면 이런 게 조문 이론 사례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 판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례가 나와도 응용이 돼도 그 내용을 당연히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이 판례를 말하는 거지 라는 게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암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를 통해서 응용력을 늘리자. 특히 사례를 대비해서. 알겠죠? 앞으로 계속 문제가 사례형 문제가 계속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 문제를 대비하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본기를 잘 잡아서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커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커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커리가 이미 돼 있고 미래인재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인재 학생들은 무조건 성적이 고득점자가 많아. 그 이유는 이렇게 커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뭐 약간 좀 사적인 얘기지만 모 경찰서에 계시는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실습 나온 합격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습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경찰서에 오면 몇십 명씩 경찰서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경찰서를 과를 돌아가면서 실습을 하는데 이제 과장들이 이제 면담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물어봤대요. 그 실습생들 다 합격생들이죠. 어디 학원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대요. 자, 그때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미래인재가 합격상이 많으니까 그 전화가 왔겠죠. 아무래도 일단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것이 그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래인재 합격생이 압도적으로 많던데요. 이게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다른 학원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도 있겠죠. 합격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미래인재 합격생하고 다른 학원 합격생하고 왜 미래인재를 선택했고 다른 학원을 선택했는지 물어봤답니다. 미래인재 합격생들, 다수인 미래인재 합격생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격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미래인재 가면 합격이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미래인재를 선택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소수의 다른 학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야, 다른 친구들은 다 미래인재 다녔다는데 너희들은 왜 다른 학원을 갔어? 그래서 왜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원의 합격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냐면은 싸서 갔는데요? 라고 했답니다. 자, 그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경찰서에서 온 얘기지만 실제 우리 미래인재는 실제로 합격을 시켜주는 학원이에요. 실력으로. 그래서 여기 오면 합격이 보장됐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커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올인원 강의가 있는데 이 올인원 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들 있죠. 그 필요한 내용을 한번 전체로 다 공부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인원 강의만 다 들으시면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시험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이 올인원 강의만 들으면 그럼 합격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한 번 듣고도 그 내용을 다 흡수한 친구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다 흡수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몇 달 안 됐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시험 고득점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한 번만 듣고도 바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고 한 번 들어갔을 때 저는 원래 좀 그 공부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운동만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뭐 잘 잊어버려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 올인원 강의를 한 번 듣고 또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강의를 계속하면서 반복을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올인원 강의가 시험에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올인원 강의를 들었다면 이제 이 내용 갖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왜 한 번 들었던 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반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똑같은 올인원 강의를 계속 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풀면서 어차피 우리가 거의 시험이 기출이 많이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쭉 풀면서 다시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어차피 올인원 때도 다 기출을 다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올인원 강의 들었으니까 저는 기출 공부는 안 했어요. 이게 다 기출 공부예요. 다만 기출 문제집을 안 풀었을 뿐이죠.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1회독. 자, 근데 기출 총정리나 기출 OX 가지고 다시 한번 2회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 기본서로 하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기출 문제집을 풀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 또 달라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게 기출이 많이 되고 어떤 점이 나오고 어디를 바꿔서 나오라는 걸 좀 더 내가 체득을 할 수 있고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좋은 내용은 또 뭐 있냐면 기본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기본서라는 게 이게 맞는 표현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내용을 보면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변형이 돼서 질문을 해놓기,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나는 맞다고 해서 딱 맞는 걸로 표시했는데 봤더니 틀렸어. 어디를 틀렸는가 봤더니 여기다 함정을 팠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기본서를 통해서 봤던 기출문제의 함정이나 쟁점 같은 걸 좀 더 내가 각인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더 회독을 하는 겁니다. 자, 회독하는 방법은 기출 총정리도 있고 기출 OX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출문제집을 2개를 만들었어요. OX 문제집이 있고 기출 총정리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기출 OX를 여러분한테 진짜 이거는 추천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고득점 받은 친구들은 대부분 OX 봤다고 그래요. 그럼 고득점 받은 친구들이 OX를 봤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같은 기출문제집인데 요건 사지선다로 돼 있고요. 요거는 OX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사지선다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지선다라는 문제의 특성상 4개의 설문 중에 답을 고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이 설문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1, 2, 3, 4 중에 답이 뭐지?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 설문을 내가 모르는 설문인데 3번 설문을 내가 알아서 문제를 풀었어도 거기에 별로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OX는 그 4개의 설문을 다 OX로 하나씩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바로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실력이 많이 올라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 설문 하나하나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사지선다는 4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하나를 다 고민하라고 하면 귀찮아. 근데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하나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지선다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걸 원하니까. 하지만 사지선다를 공부할 때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지선다로 공부해도 괜찮아요. 방법의 문제예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지선다를 1, 2, 3, 4를 OX처럼 푸세요. 꼭. 그러시면 사지선다도 OX처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다만 이제 실강 친구들은 실강은 상반기에는 기출 OX 문제집을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기출 총정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 내가 실강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출 총정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강을 듣는데 이 기출 OX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미 진행된 거라도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기출 총정리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형태만 다르게 해놨던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해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기본서 공부도 끝냈죠? 기출 총정리까지 했으니까 기본서를 수업만 위해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복습을 하신다든지 다른 게 특히 또 뭐 올인원 들으면서 기출 문제집 가지고 또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자기 스스로 복습해 본다면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것까지 하면 회독이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복습하는 거 늘어나면 또 4회독 되고 주말에 따로 하면 5회독 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하는 게 각 2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회독수는 굉장히 늘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되면 이미 이제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시생들은 이미 올인원 강의를 많이 수강했기 때문에 올인원 강의를 들을 시간에 내 친구 핵심 요약을 듣는 것도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내 친구는 내 친구라는 것은 기본서 강의를 조금 더 축약을 한 겁니다. 요점만. 그래서 어차피 내가 큰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한번 쭉 1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시생에 한해서는. 다만 재시생들은 내 친구 핵심 요약할 때 원래 공부가 좀 됐으니까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복습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내 친구를 하면서 이래도 기출문제집으로서 벌써 2회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출문제집 강의를 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기출문제 강의가 또 3회독까지 가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복습을 해보는 거고, 이거는 쟤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내 친구 핵심 요약 강의를 내 친구로만 들을 수 있나요? 전에 나는 기본서로 공부했던 친구는 이거 기본서로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내 친구로 진행을 하지만 기본서 페이지를 다 불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로 수강해도 충분하니까 기본서나 내 친구라는 교재를 가지고 내 친구 강의로 1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때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집을 꼭 같이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게 끝나고 나면 기출 강의 들어오고 나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문제풀이는 똑같이 들어오면 됩니다. 1, 2, 3단계가 있는데 이 문제풀이는 1단계는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푸는 거고요. 2단계는 동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전범위로 푸는 겁니다. 전범위. 그래서 시험과 똑같은 형태다라고 해서 동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은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거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요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마무리 특강이에요.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모의고사로 공부하는 거지만 진도별로 전범위로 2개를 나누는 것도 또 회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회독, 2회독, 복습 3회독 정도 했다고 하셨을 때 진도별 때 4회독, 2단계 때 5회독, 3단계 마무리 특강 때 또 6회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업만 해도 5회독이 되고요. 복습하면 6회독, 7회독, 8회독, 10회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저는 기출문제집을 한 번밖에 안 풀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몇 회독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커리만 따라와도 수업 시간만 해도 6회독이잖아요. 거기다 복습 한 번씩만 더 했다고 쳐보세요. 10회독 이상이 넘어가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기출문제를 보는 횟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복습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진도별하고 전범위는 다른 이유는 진도별로 했을 때 공부와 전범위로 공부했을 때 자기가 부족한 걸 찾는 방법이 달라져요. 진도별로 풀 때는 맞추는 문제를 전범위 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구별을 좀 해놨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 내년 1차 시험을 위한 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26년 1차 시험이 안 되거나 또는 저는 내년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20년 1차 컬리는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걸 쭉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시험 가지고 이 영상을 좀 나중에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20년 2차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20년 1차까지는 지금 있는 커리를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시고, 만약에 내가 시작하는 시점에 올인원 강의를 지금 이쯤 시작한다. 그러면 이쯤부터 올인원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1차 커리큘럼 중에 타이밍이 원래는 이때 1차 요걸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좀 2달 늦었으면 2달 늦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따라오시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스케줄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사실 커리가 거의 똑같아요. 큰 틀은 똑같습니다. 큰 틀은 올인원 강의나 내 친구를 통해서 전범위를 1회독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2회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진도별 한번, 전범위에서 또 한 번 해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으로 또 한 번 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5회독을 하고 가는 게 기본 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내년에 지금 인원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차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년 1차 말고 2차나 3차나 이게 약간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시험을 보게 되면 준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커리를 다 못 하고 뭔가를 좀 줄이거나 단계를 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2번 본다는 전제로 하는 건데 3차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똑같다는 거. 올인원과 내 친구를 통해서 회독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진도별, 전범위,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이렇게 회독하는 건 똑같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25년 2차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 말씀드렸죠. 내년 26년부터는 남녀 통합이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부터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대충 외워서 기출문제지만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 대충 70점 맞고 체력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왜? 내년부터는 체력이 점수가 아니라 그냥 패스 오 페일입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안 되고만 있지 그 체력 점수 갖고 필기를 적당히 맞춰서 뒤집는 거 불가능해요. 이제는 필기 점수가 워낙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사실상 필기 점수 갖고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기 점수를 고득점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남녀 통합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득점 맞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80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점수 아니에요. 그래서 80점 맞을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커리 잘 따라오시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90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커리 잘 따라오시면서 복습만 여러분은 수업 잘 듣고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로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커리 설명드렸고요. 이제 9월 달부터 시행되는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